자, 놀랐죠? 화면이 하얀색이라서 아마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학원에 처음 온 신입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야, 너 지금 문장의 기본 구조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 보고 시험을 준비해라, 재시험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재학생, 아마 이 두 친구 중 한 친구일 텐데, 영어라는 게 사실은 어렵죠. 뭐 영어 공부한 학생들 여러 명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15년 동안 봐왔었는데 영어 공부 상당히 어려워하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영어를 배우기에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 배우기 좋은 나라는 아닌데, 영어를 배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노출 시간을 사실은 많이 늘려주는 거예요. 영어에 뭐 사실은 가서 사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영어랑 한글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영어에 대한 단어, 그다음 예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사실은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 영어라는 게 한국어랑 어떻게 다른지, 국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편하게 그냥 듣는 위주로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쓴다라는 건 사실은 뭐 단어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이제 문장을 만들면서 쓰고 있는데, 영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6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걸 영어의 구성어라고 봤을 때, 문장의 구성어죠. 사실은 영어 문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어의 종류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주어가 있어요. 사실 되게 애매한 게, 이 모든 용어들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러니한 거죠. 영어를 배우는데 한자식 표현들을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수어가 있습니다. 주어, 수어. 아마 동사라고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구성어이기 때문에 뭐뭐어라고 통일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아는 대로 얘기해주면 돼요. 목적어 있습니다. 목적어, 주어, 수어, 목적어. 그 다음 보어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그 중학교 영어 아니면 초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뒤쪽에 뭐까지 학습을 해주면 좋으냐면 수식어, 꾸며주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접속어가 있어요. 접속어는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다 암기를 할 거예요. 신규생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이게 지금 그 신규생 문법 설명 1차인데, 요걸 보고 나서 나중에 학원에 와서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주어라는 거 간단히 살펴보면 문장의 주인을 주어라고 하고, 수어는 문장을 그렇죠, 서술해 주는 거예요. 서술해 준다라는 건 뭐 나는 밥을 뭐 이렇게 문장 끝나면 안 되겠죠.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마무리를, 끝맺음을 맺어주는 구성어들을 서술어라고 해요. 여러분 흔히 동사로 알고 있는 거고, 목적어는 동사의, 간단하게 그 수어의 목적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한국어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럼 먹는다가 수어가 되겠죠. 나는은 당연히 주어가 될 거고, 그럼 뭘 먹느냐. 밥을 먹는다. 그럼 밥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밥이 목적어가. 나는 책을 읽는다 하면 책이 목적어가 될 거고,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책 읽는 것이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어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건데,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지만, 뭐 나는 학생이다. 그럼 내가 학생인 거고 학생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 그래서 보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아까 얘기한 수식어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문장을 조금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접속어는 접속, 그렇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접속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영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지만
규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걸 한번 살펴보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해요. 위에서 말한 6가지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영어 쓴 사람들끼리. 자, 우리 이런 형식으로만 문장을 써보자.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 다른 학습 방법에서도 충분히 연결을 했을 공부를 했을 텐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로 내가 쓰는 영어, 미국인이 쓰는 영어, 영국인이 쓰는 영어, 모든 사람이 쓰는 영어를 이렇게 5가지 형식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웃기죠? 그러니까 영어는 상당히 간단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오히려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형식부터 살펴보면 일단 문장 기본 이건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의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의 앞에 뭐가 있겠죠? 주어 수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면 돼요. 1형식 주어 수어, 2형식 주어 수어, 3, 4, 5형식 다 주어랑 수어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형식이라는 게 주어랑 수어만 있는 문장이 아니라 주어랑 수어만 있어도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줄 거고 1형식은 주어랑 수어만 있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runs, 그는 달린다. 예문까지 적어줄게요. 자리가 좀 부족하겠지만 그는 달린다. 1형식 문장이에요. 그가 운동장에서 달린다. 그가 친구들과 달린다. 그가 행복하게 달린다. 어쨌든 모든 문장 그는 달린다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1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형식은 뭐냐? 주어, 수어, 그 다음 주어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자 I am 에서 문장이 끝났다고 봅시다.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yes I am 이런 식으로는 답변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 뒤에 뭔가가 생략이 된 거고 I am으로 된 문장은 없다고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친절해. 내가 친절한 거고 주어를 보충 친절한 게 나고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주격보어 2형식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3형식은 주어 수어 이 펜이 안 좋네요. 직접 목적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I 예문 볼게요. meet 자 나는 만난다. 우리나라 문장으로는 사실 되는 것 같아요. I meet 나는 만난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 meet의 뜻이 사실은 뭐냐면 누구누구를 만나다의 뜻이기 때문에 뒤에 누구누구를에 해당되는 부분을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I meet 다음에 you가 없다. 그럼 얘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3형식 문장인데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꼭 you까지 써줘서 그러니까 만나는 대상 아까 말했죠. 동사, 수어의 목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말로 을이나 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나는 너를 만난다. 자, 그 다음 4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 수어 당연히 들어갈 거고 아깐 직접 목적어였죠.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 영어로 외워도 좋겠지만 일단 내용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위에서 언급한 직접 목적어의 순서대로 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위에서 썼기 때문에 목까지만 쓸게요. 자, 4형식의 수어들을 주로 뭐라 그러냐면 수여동사라 그래요. 수여동사. 4형식에. 자, 수여라는 게 뭐죠? 상장을 수여한다. 누구한테 뭐뭐를 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위에서 말한 을이나 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문 살펴보면 여러분 주다, 수여의 뜻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죠? I, 준다, give. 그 다음 누구에게, 너에게, you에게 뭘 줘? 책을 준다. gum. 이러면 나는 너에게
껌을 준다. 4형식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5형식은 사실 많이 헷갈려 하는데 3형식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3형식 뒤에 뭐가 왔었죠? 그렇죠.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었죠. 그런데 이 직접 목적어 다음 뭐가 오느냐? 자, 이 형식 잠깐 살펴보면 아까 주어를 보충해 준다 그래서 주격보어라 그랬죠. 이번에는 목적어를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고 해요. 자, 아까 친절한 게 나였습니다. 주어를 보충해 주니까 주격보어라고 했는데 5형식 예문 한번 살펴보면 나는 뭐 좀 말이 안 맞긴 하겠지만 make 만든다. 너를 조금 바꿔볼까요? smile 웃게 만든다. 나는 너를 웃게 만들어 라는 문장인데 이 웃는 게 나일까요? 너일까요? 그렇죠. 나는 너를 웃게 만든다. 너죠. 그래서 목적어 I make you까지만 보면 3형식이랑 비슷하잖아요. 나는 너를 만든다. 근데 너를 웃게 만든다.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부분을 암기를 해줘야 돼요. 영어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빨리 학습을 하고 암기를 해놓을수록 조금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접속어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영어 문장이라는 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러니까 주어부터 수어, 목적어, 보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꼭 아래에서 언급한 그 형식으로만 그 순서대로만 영어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분명히 나는 6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선생님 수식어랑 접속어는 왜 없죠? 문장 구성에? 네, 맞습니다. 얘네는 문장에서 조금의 뜻만 추가로 더해주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수식어든 접속어든 한 문장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장에 맘만 먹고 정말 100개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더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장 형식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본 영어의 6가지 구성어가 있고 그 다음 6가지 구성어를 가지고 6개의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성어를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품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 이제 6가지 구성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품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품사까지 학습이 영어의 가장 기본되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영어의 품사가 몇 개가 있느냐? 8개의 품사를 가지고 학습을 많이 시켜줍니다. 뭐 일반 서점에 있는 문법책에서도 그렇고 8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 정리해 봅시다. 자, 아는 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기억나는 대로 오늘은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처음엔 뭐가 있냐? 명사가 있다. 그 다음 동사가 있다. 그 다음 아마 머릿속에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알고 있었는데 떠오를 거예요. 형용사. 용자가 상당히 귀엽네요. 그 다음 부사. 그 다음 전치사. 그 다음 대명사. 그 다음 사실은 여기 좀 아래쪽에 적을 건데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일단 아래쪽으로 적어 볼게요. 감탄사. 그 다음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적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요걸 영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품사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은 뭐 간단 유머로서 명동에 사는 형부가 전에 뭐 대감집에 살았다 막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암기하기 쉬운 방법으로 앞글자만 따서 명동 형부 전대감첩 이렇게 외워둬도 괜찮을 걸로 보이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 중에서 감탄사에 대한 중요성은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뭐 yes나 no, oh, oops 이런 게 감탄사기 때문에 영어 문법에서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대명사 파트도 명사랑 거의 쓰임법이 같기 때문에 대명사 파트도 사실은 중요도 있게 가르치진 않아요. 나중에 뭐 암기를 할 부분이나 뭐 대명사의 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는 해줄 건데 일단은 감탄사랑 대명사 빼고 우리 꼭 필요한 것만 배워봅시다. 그게 뭐냐? 명동, 형부, 전, 접 6개만 가지고 학습을 해줄 거예요. 명사는 뭐냐?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걸 명사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한자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명찰 가지고 다니죠? 그 명이 이 명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마 주어 동사로 외운 학생들도 많았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형용사는 뭘 꾸며주느냐?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니은 받침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있다고 봅시다.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 큰 강아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귀여운 강아지, 뛰는 강아지, 뭐 미친 강아지 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성향이 강해요. 명사 우리나라 바꿨을 때 명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그 다음 부사는 사실 뭐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자기 자신이라든지 문장을 꾸며주는 품사를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전치사 이것도 한자인데 전치사는 여러분 역전할 때 그 전자 있죠? 앞전자인데 앞에 저 치자는 위치한다 해서 위치하는 앞전자에 위치하는 품사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전치사. 근데 뭐 앞에 위치하느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오느냐? 뒤에 무조건이에요. 뒤에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랑 명사는 하나의 같은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접속사는 당연히 접속시켜주는 거겠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게 구성어는 역구성어라고 그랬죠. 구성어는 한 단어도 될 수 있고 두세 단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품사는 무조건 한 단어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걸 품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어 하나를 봤을 때 무조건 이 단어의 품사는 뭐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가지 구성어, 그 다음 6가지 품사라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영어는 각각의 품사가 문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동사는 무조건 수어 자리.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 동사로 외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동사는 거의 수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형용사는 I am kind 아까 이 형식 문장에 쓰였었죠. 보어라든지 아니면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수식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부사는 무조건 수식어예요. 그런데 아까 한 얘기 보면 수식어랑 접속어는 문장에서 있던 말던 문장의 형식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했었죠.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사는 문장에서 있던 말던 문장의 형식에는 문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전치사 명사 같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수식어 또는 보어에 들어가는데 이 보어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 문법 선생님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고 마지막 접속사는 접속어에 들어가서 문장을 이룬다. 여기까지가 영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뭐냐? 영어에는 6가지 구성어가 있다. 문장을 만드는 구성어다. 구성어의 성격을 다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6가지로 만들긴 하지만 5가지 형식으로만 쓴다. 꼭 이 순서대로만 써줘야 돼요. 주어, 수어, 있는 1형식, 주어, 수어, 주격보어 2형식, 주어, 수어, 직접 목적어 3형식, 주어, 수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주어, 수어,
3형식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직접 목적어, 목적격 보어고 5형식. 그래서 영어는 어떤 언어든 어떤 사람이 쓰는 영어든 무조건 이 5가지 형식 위주로 영어를 쓴다라고 확인을 꼭 해두고요. 그 다음 단어 하나의 성격을 봤을 때 품사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8개의 품사가 있다. 뭐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 다음 대명사 6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앞글자만 따서 명동, 형부, 전대, 감, 접이다. 근데 감탄사는 좀 덜 중요하니까 나중에 따로 배우도록 하고 대명사도 명사랑 같은 방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단 빼놓아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6개의 품사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 다음 각각의 품사는 영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는 수러, 형용사는 보어, 수식어, 부사는 수식어, 전치사는 명사랑 꼭 같이 쓰여서 수식어나 보어, 접속사는 접속어에만 쓰인다. 이 부분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학습을 해주고 이게 되게 뭐 좀 설명이 좀 필기가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펜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부분까지에 대해서 학습은 무조건 꼭 외워줘야 됩니다. 꼭 이해를 하고 외워줘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보러 와서 선생님과 만나도록 합시다.